자, 윈도우를 쓰면서 이제 기본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파이썬 코딩하면서 다루게 될 기본적인 이야기들 좀 이어서 할게요. 자, 아까 파일 확장자라고 하는 얘기 했었죠. 쉽게 말하면은 메모장으로 뭔가 내용을 작성을 하는데 아까 여기에 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이 녀석의 파일 이름 바꾸기를 해서 확장자를 강제로 py로 바꿔버리면 얘는 그때부터 파이썬 소스 코드예요. 근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내용을 작성하기 위한 일련의 그 정해진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파이썬에서 이야기하는 약속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프린트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내용을 감싸면 얘를 나중에 우리가 명령어 실행하는 환경에서 파이썬 한 칸 띄고 파일 이름 했을 때 결과가 이제 쭉 하고 튀어나오는, 지금 저는 파이썬이 안 깔려 있어서 이래요. 내일 깔 거고, 그럼 요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는 내용을 작성하는 일련의 규칙이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내일부터 볼 거고요. 그리고 메모장 파일의 확장자를 강제로 바꾸면 그때부터 프로그래밍이 된다는 거. 그럼 이제 확장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윈도우건 맥이건 파일 확장자를 화면에 노출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 파일 확장자를 노출하는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요 그림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간단해요. 아무 폴더나 여시고요. 보기 화면 옆에 보시면은 파일 확장명이라고 있어요.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 나와요. 개인적으로 윈도우 11을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윈도우 11 같은 경우는 학원 컴퓨터가 윈도우 10이라서 저도 지금 캡처를 했는데 아무 폴더나 여시고요. 요 점점점 밑에 보시면, 그때 점점점 밑에 보시면은 옵션이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면 이 하위 메뉴로 파일 확장자 표시라는 메뉴가 뜰 거예요. 여기 풀화면이 있네요. 자, 점점점 밑에 화면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전체가 다 나와요. 여유가 없으면 옵션이라고 좀 압축돼서 나오고요. 점점점 눌렀을 때 표시 밑에 파일 확장명, 요거 체크하시면 확장자가 표시가 됩니다. 윈도우 11은 이렇게 진입을 하고요. 맥은 별도 배포한 자료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단축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윈도우 공용 단축키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키보드 쓸 일이 되게 많잖아요. 코딩이라는 게 처음부터까지 계속 키보드만 타이핑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내용을 작성하다가 여기서 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를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로 바꾸려고 하면은 여기다 마우스 커서 넣고 드래그 쭉 해서 지운 다음에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고치고 싶은 데가 있으면은 마우스 커서부터 이렇게 가죠. 전문 프로그래머라고 하면은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속도 자체가 그 사람의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타이핑이 그 사람의 업무 속도를 좌우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돼요. 일단 타이핑 속도가 좀 중요하죠. 아유, 저 0타 300타 넘어요. 근데
코딩에 쓰이는 영문하고 일반적으로 쓰는 평서문이 좀 묘하게 달라요. 왜냐면 코딩은 되게 말도 안 되는 약자를 많이 만들어서 쓰고요. 그리고 대소문자 구별도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거랑 좀 다르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가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진짜 하드코어로 수업할 때는요, 예전에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마우스를 뽑아버렸어요. 그냥 학생들 마우스를 모든 걸 다 단축키로만 하라고.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건강 문제하고도 좀 직결이 돼요. 저도 지금 여기 좀 아픈데. 컴퓨터 할 때 나중에 혹시 여유가 좀 생기시면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다들 자세가 똑같을 거예요. 여기서 업그레이드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쪽 어깨 이렇게 올라가. 마우스 오래 잡으면 이래요. 진짜 이러신 분들 계세요. 이렇게 하면 일단 1번 거북목. 특히 게임할 때 이러고서 게임 되게 오래 하잖아요. 거북목 심해지면 목 디스크. 되게 아파요. 이미 저도 목 디스크가 있거든요. 이게 목이 그렇게 잘못되면 이게 목 옆에 디스크가 이렇게 척추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뭔가 하나가 이렇게 삐져 나와요. 그러면 걔가 목 옆에 신경을 눌러요. 우리가 보통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면 욱신욱신 하면은 그거는 근육통이고요. 신경이 아프면 찌릿찌릿해요. 이게 목 신경이 눌리면 둘 중에 하나야. 위로 뻗치거나 아래로 뻗치거나. 제가 두 개를 다 겪어봤는데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머리 정수리가 뭐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되게 겁먹었어 그때. 뇌 쪽에 무슨 큰 병 걸린 줄 알고. 일단 원인을 모르니까 그 큰 병원에 신경외과 쪽으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참 직업이 뭐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저 게임 회사에서 게임 만들고 있으나 그랬더니 아 하더니 제 뒤로 와서 목을 이렇게 잡고 우두둑 우두둑 하는 거예요. 그 여기가 뻥 뚫리는 느낌 나서 되게 시원한 거야. 그때 이제 신경이 눌린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희귀한 경우고 보통 밑으로 뻗친대요. 이제 목이 눌리면은 그 다음에 여기 날개뼈 있는 데가 좀 되게 무겁게 아파요. 여기까지는 나 소시적에 게임 좀 했다 싶으신 분들은 꽤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좀 더 심해지면은 지금 제 상태 팔꿈치가 좀 찌릿찌릿 저리기 시작해요. 이때 이거 빨리 못 고치면 큰일 나요. 여기서 이제 이게 손목까지 뻗치고 내려가면은 심할 때 새끼손가락이 저리거든요. 그럼 병원 가면 수술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를 더 빨리 촉진시키는 게 마우스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손등이 하늘을 보고 있는 자세가 되게 부담이 많이 가는 자세래요. 그래서 목 신경 눌리는 거랑 손목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오래 고착되면은 그때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생겨요. 어느 정도냐면은 되게 아파서 1.5리터 물병을 못 들어요. 사람이. 물 마시려고 하는데 계속 물잔을 떨궈요. 무슨 병 걸린 것도 아니고. 그거 고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뭘로 고쳤냐면은 마우스 중에 왜 이렇게 악수 모양으로 하는 거 있죠? 그걸로 바꾸고 한 일주일 쓰니까 없어지더라고요, 통증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우스 따로 들고 다녀요, 제 거. 두 번째가 우리 보통 키보드 옆으로 이렇게 쓰면 옆에 조금 더 있죠, 숫자 키.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쓰려면 어깨가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로 이러고 쓴다고. 그러면 이제 코딩 많이 하시는 분들 직업병이 50견이에요. 50견이 뭐냐면은 이건 저희 어머니가 50견 수술하셔서 그때 들었는데 원래 어깨 근육이 하루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나면 그때마다 여기가 찢어진대요.
그게 자면서 회복을 하고. 찢어지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찢어져야 돼.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팔을 잘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어깨 근육이 그 상태로 굳어버린대요. 붙어버린대요. 50견 수술 어떻게 하는지 의사한테 들으면 별거 없대. 겨드랑이 칼로 짠대 그냥. 근육이 붙어버린 거라서. 그래서 그거 아물 때까지 기다리는 거래요. 근데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이 마우스 때문에 이걸 너무 오래 하니까 50견이 직업병이 된대요. 그래서 요즘 50견이 20대도 많이 걸린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와요. 해결하려면 일단은 시간마다 팔 좀 돌리고 스트레칭 해야 되고, 일단 어깨가 이렇게 되는 걸 막으려면 이걸 좁혀야 돼. 자세를 편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코딩 좀 한다라는 애들은 키보드 넓은 거 안 써요. 좁은 거 써요. 옆에 숫자키 없는 거. 이런 거. 제가 여기서 강의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때마다 마우스랑 키보드 바리바리 싸들고 다녀요. 제가 쓰는 이것도 쪼렙이에요. 키보드. 이게 고래비 쓰는 키보드예요. 해피해킹이라고요. 일제인데 되게 비싸요. 한 30 얼마예요. 이상한 거 없어요, 키보드가? 숫자키 없는 거는 중수. 얘는 방향키도 없어요. 방향키 자체가 여기서 뭔가 특수키를 누르면 여기서 눌러요. 위에 F키도 없잖아요. 손의 가동 범위를 최소화시키네요. 프로그래머들이 쓰는 키보드거든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마우스를 즐겨 사용하는 게 편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신체 건강에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키보드만 기억하지 말고 지금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테헤란로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지하철에도 가끔 그런 애 보여. 가방에 키보드 넣어갖고 다니는 애들. 100% 코딩하는 애들이에요. 뭐 어쨌건 그래서 어깨가 좀 이렇게 많이 과하게 벌어지지 않게끔 좀 이렇게 좀 편안한 자세를 있으려면은 키보드 사용을 늘려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데 가장 좋은 게 단축키 습관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작업 속도가 빨라요. 자, 윈도우 키. 컴퓨터에 보면은 윈도우 한 다음에 그 윈도우 로고가 박혀 있는 키 있어요. 걔랑 키보드 R을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라고 하는 창이 나와요. 메모장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시작 메뉴 눌러서 여기서 메모장 어딨나 찾는 게 아니라 이 실행창 눌러놓고 노트패드라고 입력한 다음에 엔터 치면은 메모장 나와요. 다시 실행창 누른 다음에 CALC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 계산기 떠요. 워드는 없네. 요거 메모장 실행하는 요 단축키만 기억하셔도 꽤 속도가 빨라요. 그 밖에 실행창 눌렀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코딩 하면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거고요. 윈도우 키 자, 무슨 폴더 여세요라고 하면은 다들 마우스 갖다 바탕화면에 이것부터 클릭할 거죠. 윈도우 쓰면서 이것만 알면 진짜 편해요. 윈도우 플러스 E. 폴더가 바로 열립니다. 윈도우 플러스 E. 윈도우 키랑 알파벳 2를 같이 누르면 파일 탐색기가 열려요. 자, 이거 닫으세요라고 하면 이거 또 마우스 가서 X 누를 거잖아요. Alt F4. 현재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종료하다가 더 이상 종료할 게 없으면 컴퓨터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퇴근할 때 기다려봐, 나 컴퓨터 좀 끄고 마우스 갖다 이거 끄고 저거 끄고 저거 끄고. 잘하는 애들은 그 손 갖다 놓고 F4 그럴 거 그냥 가요. 퇴근이 빨라집니다. 자, 파일 작업할 때
파일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럼 또 클릭해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이름 바꾸기 고를 거 아니에요. 자, 이건 윈도우 공통이에요. F2. F2 누르면은 파일 이름 바뀌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작업하고 싶은 파일은 방향키 왔다 갔다 하면 바뀌는 거 당연히 알죠. 자, 여기서 첫 번째 거부터 마지막 거까지 다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드래그 대신에 Shift를 누르고 방향키 누르시면은 범위 선택이 됩니다. 삭제할 때도 마우스로 우클릭해서 삭제하지 마시고요. 그게 또 열받는 게 뭐냐면 마우스 우클릭하면 가끔가다 되게 오래 걸릴 때 있어요. 마우스 우클릭 메뉴 뜰 때. 좀 그거 열받아서 잘 안 쓰거든요. 딜리트 누르시면 휴지통으로 가요. 근데 만약에 쉬프트를 누르고 딜리트 누른다. 그러면 휴지통을 안 거치고 즉시 삭제합니다. 자, 여기서 딜리트 눌러요. 그냥 휴지통으로 가겠죠? 근데 수업 자료인데 대놓고 지웠어. 휴지통으로 갔죠? 컨트롤 Z는 워드에서만 쓰는 게 아닙니다. 컨트롤 Z, 작업 취소. 이전 상태로 되돌립니다. 컨트롤 Z는 이전 상태로 되돌립니다. 네, Shift 딜리트. 그 다음에 파일 작업할 때 컨트롤 X 파일을 잘라내요. 컨트롤 C는 복사고요. 뭐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얘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 윈도우 폴더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잘라내기, 복사하기, 그리고 다른 폴더에 가서 컨트롤 V 하면은 파일 붙여넣기. 컨트롤 Z 좀 전에 얘기했고요. 새 폴더 만들어라. 컨트롤 Shift N 누르면 새 폴더 만들어져요. 1번부터 10번 폴더까지 만드시고요 라고 하면은 그때마다 마우스 우클릭할 게 아니라 컨트롤 Shift N 10번 누른 다음에 F2 눌러서 이름만 계속 바꾸시면 돼요. 여기서 1번부터 10번 폴더까지 만드세요 라고 하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 폴더에서 1번,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 폴더에서 2번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컨트롤 Shift N 1, 컨트롤 Shift N 2, 컨트롤 Shift N 3 이게 더 빠르다는 거죠. 자, 내가 뭔가 코딩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요만큼의 내용을 딴 데도 똑같이 작성해야 된다. 컨트롤 C 복사, 딴 데다가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 이거는 뭐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선택하고 컨트롤 X 잘라내기, 컨트롤 V 붙여넣기. 이것도 많이 쓰시죠? 컨트롤 Z 취소. 근데 메모장은 조금 덜 돼갖고 컨트롤 Z가 한 번밖에 안 먹어요. 보통 프로그램은 컨트롤 Z 누르면 내가 한 게 계속 순서대로 뒤로 가요. 하나씩. 컨트롤 Z는 취소죠. 컨트롤 Y는 취소의 취소. 되돌리기 취소. 그러니까 다시 실행이라고 하고요. 키보드에 보면 방향키 위에 6개 묶여있는 버튼들이 있어요. 평소에 잘 안 쓰죠. 거기서 홈키랑 엔드키만 잘 써도 작업이 꽤 빨라요. 홈키는 현재 줄의 맨 앞으로 갑니다. 엔드키는 현재 줄의 맨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맨 끝으로 가는데 쉬프트를 누르고 엔드를 누르면 한 줄이 통째로 선택됩니다. 반대로 여기서 내가 안녕하세요라고 작성을 했는데 한 줄을 복사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홈으로 가건 엔드로 가건 엔드 쉬프트 홈, 여기서 엔드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홈.
안녕하세요 뒤에, 지금 커서가 맨 앞에 있죠? 안녕하세요 뒤에 뭔가 내용을 추가하고 싶어. 마우스 쓰지 말랬으니까 방향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러지 마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을 누르면 단어 단위로 워프해요.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 키를 누르면 단어 단위로 워프해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 알려드린 것들. 실습 시간이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러면 컨트롤을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면 단어 단위로 워프하는데 이것도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쉬프트 누르고 방향키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어 단위로 선택이 되는 거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메모장에서 보여드리지만 내일부터는 이렇게 생긴 애를 쓸 거예요. 저는 빔 프로젝트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흰색으로 해놨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패턴. 보통 이렇게 들어가고 뭐 여기서 뭐 머신러닝 관련된 걸 한다 라고 하면 이제 글자 너무 크다.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코딩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하루에 하루에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타이핑 이런 걸 한 너댓 개 이상 해요. 코딩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타이핑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마우스 위주로 작업하면은 되게 힘들어요. 이게 머신러닝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제. 그 타이타닉 탑승자 명단 갖다가 생존율 예측하는 거. 뭐 이런 건 뭐 지금 보면 눈에 안 들어올 테니까 나중에 봅시다. 어쨌건 지금 요걸 보여드린 이유가 하루에 타이핑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핑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카톡에다 채팅 타이핑하는 건 달라요. 그거 빨리 한다고 해서 코딩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요 단축키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지금 여기 2번 파일이 윈도우스 기본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응되는 똑같은 파일이 6번 파일이에요. 맥 쓰시는 경우는 맥에서 이제 확장자 표시하는 세팅 여기 나와 있고요. 뭐 아까 우리 확장자 세팅한 것처럼 이제 파인더 세팅하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맥에서 그 실행창에 해당하는 거,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기본, 그 다음에 맥 기본 단축키들 대응되는 것을 찾아서 넣어놨거든요. 이거 필요하신 그 각자 한번 맥 환경이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이제 각자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맥 쓰시는 분들은요, 여기 맥 개발 환경 필수 요소라고 해서 5번 파일이 하나 있는데 수업에 필요한 맥 기본 세팅이에요. 맥을 개발용 머신으로 쓰다 보면은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세팅들이에요. 이게 안 돼 있어 갖고
그 수업에서 뭐 설치하려고 하는데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거 보셔서 요 과정을 내일 오시기 전까지 미리 해놓으세요. 이거를 왜 미리 해놓으시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커맨드 라인 툴스라는 게 설치하는 게 그 PC랑 네트워크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한 2-3시간 걸려요. 이게 다운로드 시간이. 그래서 좀 따로 좀 해오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다시 윈도우스 기본 활용으로 들어가서 컴퓨팅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컴퓨팅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파이썬 PPT에 좀 저 내용을 똑같이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이 부분은 내일 배포할 PPT를 미리 좀 볼게요. PPT 배포는 내일 할 거고요. 내용만 지금 미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인가?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일단 이게 지금 2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보통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먼저 인터페이스부터 보자고요. 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사람하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매개체예요. 키보드, 모니터, 터치스크린, 스피커. 우리가 컴퓨터로부터 정보를 확인하거나 컴퓨터한테 뭔가 명령을 내릴 때 쓰는 도구를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자, 뭐 이거 필기 안 하셔도 돼요. 내일 어차피 파일 드릴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줄여서 통칭 UI라고 합니다. UI라 하면 뭐냐? 인터페이스의 개념을 소프트웨어로 좁힌 거예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건드려야 되는 것들. 자, 종류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CLI랑 GUI 2가지로 나뉘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저 오른쪽에 GUI예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 그래서 내가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뭔가 그림으로 된 뭔가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콘 클릭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팅 환경이 전부 GUI죠. 반면에 CLI라고 있어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보시다시피 명령어만 주구장창 날리는 환경이에요. 이게 옛날 윈도우는 도스라는 이름으로 윈도우 98까지는 도스라는 이름으로 얘가 숨어 있었는데 윈도우 2000부터는 명령 프롬프트라는 이름으로 들어있고요. 맥에는 터미널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맥이건 윈도우건 안 가리고 실무에서 그냥 터미널이라는 용어로 퉁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간간히 얘를 좀 써야 돼요. 간간히 꽤 자주 써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얘를 사용하는 기본 명령어들을 좀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골자예요. 뭐 CLI 환경 실행하는 방법은 내일 실습하면서 해보면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만들면서 이게 맞나 좀 싶었는데 그나마 앞에 단축키까지는 직접 좀 해보면서 좀 따라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치는데 이런 단축키 같은 거는 영어 사전 외우듯이 달달달 외우면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포스트잇 같은 거에 좀 적어갖고 모니터 밑에 붙여놓는다거나 아니면 프린트해서 벽 옆에 붙여놓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수시로 보세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내가 좀 외워야 될 게 있다라고 노트북 쓰시는 분들 트랙패드 양옆에 남잖아요. 그 공간 안 쓰죠. 포스트잇에 적어서 거기에 테이프를 붙여놓으세요. 그럼 적어도 하루에 2-3번 이상은 봐요. 그게 땀으로 번지기 전에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UI 종류, GUI.
자, 입력 소스. 우리가 컴퓨터한테 입력하는 거. 마우스, 키보드, 카메라 뭐 이런 거. 출력 소스. 컴퓨터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모니터, 스피커. 자, 입력과 출력을 합쳐서 인풋,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O라고 불러요. CLI, 터미널. 명령어 입력하는 환경이고요. 그 명령어 입력하는 환경 안에 명령어를 해석하는 기능이 버전이 몇 개가 있어요. 윈도우 같은 경우도 명령 프롬프트, 옛날 도스 방식, 그리고 파워쉘 이런 게 있고요. 맥 같은 경우도 그 바쉬 쉘, ZSH 쉘 뭐 등등 명령어 해석기 종류가 많아요. 그런 명령어 해석기를 통칭 쉘이라고 불러요. 근데 쉘이라는 용어까지는 크게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터미널이라는 거는 명령어 치는 환경을 통칭하는 용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쓰이는 기본 명령어를 제가 여기 쭉 정리를 좀 해놨는데 이거는 지금 외우라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거는 수업에서 필요하면 제가 그때그때 소개를 할게요. 명령어를 써야 될 때 이 명령어는 이러이러한 기능을 한다. 그럼 그거는 그때그때 메모하시고 정리해 놓으시는 걸로 할게요. 명령어 시험 볼 거 아니니까 크게 부담 안 가져도 되고요. 이거를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여러 번 접해서 기억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적응을 하는 거지 이걸 뭐 외워서 뭐 파일 삭제하는 명령어 뭐야? 이렇게 안 물어봐요. 실무 가면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면접 때도 안 물어봐. 왜냐?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 이제 GitHub이라고 하는 것과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주제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마크다운 먼저 얘기할 겁니다. 오늘 코딩 안 하는데 그래도 코딩 비스무리한 건 하겠네요. 자, 4시에 모일게요.